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 철강업을 영위하는 KG 동부제철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표자는 이세철 님이고 설립은 1982년에 하였습니다. 또한 상장은 1986년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기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KG 동부제철은 철강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칼라 강판 및 석도 강판 등 다양한 강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판이란 강철로 된 판을 의미하고요. 자동차, 건축 등 다양한 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재료입니다. 밑에 반기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표인데요. 보시면 냉형 강판, 아연도 강판, 칼라 강판, 석도 강판 등 다양한 강판이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도 해외법인 판매 부분에 같은 종류의 강판 등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비중을 합치면 약 95%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반기 경상이익 흑자를 달성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12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9월 KG그룹이 인수한 이후 물류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70억 원 절감하고 만성적자였던 강관사업부를 매각했던 것이 흑자의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련 산업의 업황이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실적이고 국제적으로 차츰 경제가 재개되고 있음에 따라서 2020년도 실적은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만성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을 한다면 KG 동부제철의 주가에도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크겠죠.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기사인데요. KG 동부제철이 올해 상반기 12년 만에 경상이익 흑자를 냈다. 동부제철은 지난해 9월 KG그룹에 인수되며 KG 동부제철로 재탄생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566억 원, 경상이익 32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경상이익은 그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 항목 중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332.1% 늘었고 경상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매출액은 1조 1637억 원으로 9.6% 줄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곽재선 회장은 물류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70억 원 절감하고 만성적자였던 강관 사업부를 매각해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다. 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코스피 200 종목으로 신규 편입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0년 5월 27일에 KG 동부제철이 코스피 200 종목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이는 철강 종목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스피 200이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이거를 코스피라고 하죠. 이 코스피의 전 종목 중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200 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이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코스피 200의 편입 기준으로 보았을 때 KG 동부제철이 시장으로부터 좋은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관리 종목에서 탈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은 추후 KG 동부제철의 주가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KG 동부제철이 코스피 200 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KG 동부제철은 지난 27일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200 신규 편입제 종목을 발표해서 철강 종목에서는 유일하게 새로 편입됐다. 참고로 여기 지난 27일이라는 것은 이 기사가 위에 보시면 5월 28일자 기사이기 때문에 이게 5월 27일 날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20년 3월 관리 종목 지정에서 해제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3월에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된 이후 5월 달에 코스피 200 종목으로 지정을 됐으니까 2개월 만에 지정된 거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좋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차트상 바닥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KG 동부제철의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동부제철의 일봉인데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거의 아직 바닥권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코로나 이후로 반등을 조금 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 19년도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주봉으로도 봐도 쭉 지금 우하향하고 있고 월봉도 하락 추세이며 심지어 연봉으로 봐도 거의 역사적으로 최저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흑자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보았을 때는 추후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본 리스크 포인트 및 예상 반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사에 따르면 전기로 설비의 매각을 추진 중이었으나 본 계약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기사를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로 설비 매각을 추진 중인 KG 동부제철 역시 수년째 마지막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다. KG 동부제철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어렵게 원매자를 찾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었지만 본 계약 절차가 다시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말 LNS 네트워크스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뒤 연내 최종 계약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추가 협의 과정이 지연돼 본 계약을 남겨두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의 답변으로는 전기로 설비 매각건에 대해서는 KG 동부제철의 곽재선 회장이 직접 의견을 이야기한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여러 해외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매입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로 지연되고 있으며 코로나가 진정되면 매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KG 동부제철이 수년째 전기로 설비를 매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추후 매각의 성공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할 수는 있지만 KG 그룹사로 편입된 후 1년 만에 실적이 흑자로 나오는 그러한 저력으로 보았을 때 전기로 설비의 매각도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곽 회장은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전기로 설비에 대해 여러 해외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매입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조금 지연되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여러 업체가 관심을 갖고 있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매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다른 리스크 포인트로는 최근에 KG 동부제철은 컬러 강판 쪽에 신규 투자를 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동국제강 등 경쟁사 대비 우수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거에 대한 답변은 기사에 따르면 KG 동부제철은 국내 컬러 강판 시장 점유율 2위이며 동국제강이 1위입니다. 최근에 KG 동부제철은 총 655억 원을 투자해 당진 공장에 연간 총 30만 톤 규모의 컬러 강판 라인을 건설 중이며 동국제강은 약 250억 원 재원을 투입해 연간 7만 톤 규모의 컬러 강판 생산 설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으로만 한정해 보면 국내 컬러 강판 시장 규모는 약 200만 톤 정도이며 현재 동국제강이 75만 톤, KG 동부제철이 45만 톤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의 추가 생산량을 고려하면 추후 동국제강이 82만 톤, KG 동부제철이 75만 톤 정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동부제철의 기준으로 보면은 30만 톤 더하기 45만 톤을 해서 75만 톤이고요. 동국제강의 기준은 그 7만 톤 더하기 여기 75만 톤을 하면 82만 톤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동국제강이 시장 점유율은 1위이지만 점유율 차이가 줄어들었으므로 상대적으로 KG 동부제철이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장 점유율 차이가 줄었다는 얘기는 시장 규모가 200만 톤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합산을 하면 기존의 동국제강은 37.5%에서 41%로 증가를 하지만 KG 동부제철은 22.5%에서 37.5%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쪽으로 본다면
미국의 철강 수출 관세는 낮아졌지만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 커터제가 있어서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수출 물량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쿼터 면제는 철강을 구매하는 미국 기업만 신청할 수가 있고 상무부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쿼터 면제를 받은 기업은 KG 동부제철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KG 동부제철이 해외에서 수출 경쟁력이 있다고 짐작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실적은 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 기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기 앞서 말씀드린 국내 시장 관련돼서 기사입니다. 현재 국내 칼라 강판 시장은 연간 약 200만 톤 전후 규모로 동국제강이 75만 톤, KG 동부제철이 45만 톤의 생산을 담당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KG 동부제철은 총 655억 원을 투자해 당진 공장에 연간 총 30만 톤 규모의 컬러 강판 라인 2기를 건설 중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좀 밑에 보시면 동국제강은 약 25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연간 70만 톤 규모의 컬러 강판 생산 설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과 관련된 기사에서 보시면 맨 위에 먼저 보시면 제목이 대미 철강 수출 관세 낮아졌지만 수입 쿼터 여전히 건재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를 잠시 보시면 국내 철강 업계에서는 이번 미국 정부의 관세 조정을 분명 긍정적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수출 확대로 직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큰 수출 장벽인 수입 쿼터제가 여전히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쿼터 면제는 철강을 구매하는 미국 기업만 신청할 수가 있고 상무부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철강 업체들의 지속적인 쿼터 면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체 수출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KG 동부제철 외에는 전무한 상태였다. 라고 나와 있죠. 앞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기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둘째, 코스피 200 종목으로 신규 편입. 셋째, 차트상 바닥 구간입니다. 이상으로 KG 동부제철의 기업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